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2030년 아파트 1+1 시대 열린다. 이러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떠한 남성분 한 분, 여성분 한 분이 사진에 등장을 하는데 최근에 아파트, 주택을 구입하신 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영끌에서 샀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분노를 토하고 계시는 반면에 어떠한 남자분께서는 아싸 10년만 더 기다리면 대박이 터진다라고 환호를 외치고 계십니다. 대체 무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오늘날 어떤 움직임으로 흘러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죠. 교통이 좋은 곳엔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이미 사람이 많은 곳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반드시 좋은 교통편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다. 그때 남들보다 시간을 가지고 그 일대를 먼저 선점하니라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한 노선 두 노선 꽂힐 것이고 그러면서 그들의 자산은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앞으로도 증식될 확률이 매우 크더라.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이끌어 가볼게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일, 일어날 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러한 문구들 많이 보셨어요. 1+1인데 정고수도 도미노 피자에 가서 여러 번 시켜 먹어봤습니다. 목요일날 방문 포장하면 한 판 시키면 한 판 더 주는 행사 하고 있죠. 이뿐만일까요? 여러 가지 옷가게 가서 봐도 1+1 자주 등장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던 일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 제네시스를 한 대 사면은 아반떼를 주는 행사를 했었다고 해요. 정고수 이때 미국에 신혼여행 갔을 때인데 이거를 눈으로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러한 1+1 행사가 아파트 주택에도 10년 후에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이렇죠. 70평 아파트 사면은 25평 아파트 하나 공짜로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혹은 오늘날 10억 원 가치를 하는 아파트가 있다면 10년쯤 지난 후에 5억으로 떨어져 같은 값으로 두 개를 살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 단어로서 한번 알아보면은 그 의미, 앞으로 10년 후에 대한민국의 판 한번 자세히 읽혀질 것 같은데 쭉 정고수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첫 번째, 국민연금 고갈.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초고령 사회, 미친 집값, 고도경쟁 성장과 기술 발달, 3기 신도시의 개발, 넘치는 상가, 공실, 명동, 홍대 뭐 이런 데 다 비고 있죠. 대책 없는 인구정책,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주택가격, 세수의 증가, 출생률 절벽, 인구 감소, 인구 절벽, 국내 기업 해외 이주, 골든타임, 재정 파탄 위기, 메타버스, 지방도시의 소멸, 주택 공급, 성관계에 무관심한 젊은이들, 대학의 소멸, 결혼하지 않는 젊은이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임대차 3법의 부작용, 고령화, 고독사, 뭐 이 정도로 쭉 풀이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모든 거는 오늘날 2022년 대한민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게 점점점 심화되고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된 뉴스로서 한번 쭉 말씀드려 볼게요. 자, 21년 10월 18일 날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죠. 인구 감소 지역 89곳을 지정을 했고요. 지방 살리기를 한다고 해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 지역이 어딘가 봤더니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이 들어가 있죠. 결론은 서울 빼고 전 지역에 다 해당이 되더라. 다음 뉴스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인구 절벽 3개월 만에 10,000명이 자연 감소되고 있다고 하고요. 이러한 추세로 보면은 10년, 20년 후에 20만 명에서 40만 명씩 매해 사라진다고 하죠. 타노스가 손가락을 튕기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출산율,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니까 가임기 여성 1명당 0.837명, 즉 둘이 만나서 한 명도 낳지 않고 있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이고 더군다나 심각한 일은 이거 같아요. 한국이 성인 3명 중 1명은 섹스를 안 한다. 섹스리스 인구 무려 3배 폭증이란 제목. 기사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고 왜 그런가 봤더니 넷플릭스 등 대체제, 즉 즐겁고 재미난 일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고
결혼을 한다면 너무나도 큰 부담을 져야 되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다. 대학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신입생이 급감을 하고 있어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국립대만으로도 모든 대학 인구를 커버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사립대는 전부 다 사라지는 현상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한 20년 후 대한민국 벌어질 일입니다. 왜냐? 오늘날 출생을 안 하면 그때 가면 당연한 일이 될지도 몰라요. 어쨌든 2040년 입학자 정원이 43만 명에서 오늘날 28만 명으로 급감을 한다. 자연적으로 2020년에서 40년까지 39.1%라는 엄청난 대학 입학생이 줄어든다. 이미 정해진 미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다른 뉴스를 보면 심각합니다. 나랏빛 천조인데 추가 세수 퍼주기 급급한 정치권이라는 제목 살펴볼 수 있고요. 2020년도에 총 추경 4차까지 지급을 했고 21년도에 1, 2차, 22년도도 마찬가지로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해서 돈을 퍼준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러한 돈이 전부 다 어디서 나고 있나 봤더니 홍남기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엄정 대응토록 하겠다라고 지시를 했죠. 따라서 대부분 엄청나게 많은 추경 예산이 부동산이란 영역에서 걷어들여지고 있고 대한민국에 집 갖고 있는 사람들 원치도 않아요. 집값 오르는 거 원치 않는데 어쨌든 올라가서 세금 두드려 맞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예측이라도 잘해서 걷어들였으면 좋겠는데 초과세수 31.6조, 19조, 8조 이상 추가, 바닥친 세수 예측력이라는 기사 제목 알아볼 수 있고요. 세수라는 거는 전년도 혹은 해당 연도에 어느 정도 거칠지를 충분히 예상을 해야 되지만 이게 말도 안 되게 빗나가는데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늘어난다. 어디로부터 빼오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빼오고 있다. 자, 이렇게 세금 두드려 맞다 보니까 버틸 사람 있을까요? 그 중에서 가장 두려운 건 이겁니다. 상속세 무서워서 가업 승계 못하는 중소기업, 즉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고 심지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죠. 삼성 또한 이 상속세에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12조 상속세 삼성과 부동산에 이어 주식도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금액 커서 배당금만으로도 충당 못해서 경영권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기업 운영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 발벗고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척하지만 모호한 법 규정에 준비도 못한 정부, 기업 탈환국 부추기고 있다는 뉴스 살펴볼 수 있고요. 해외로부터 모시고 와도 현찮은 판에 대한민국에서 돈벌이 잘해주고 있는 기업들 외국으로 내쫓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세수는 두드려 때려가지고 걷고 있다. 이렇게 사람 다 내쫓는 오늘날 주택 보급률을 보니까 이미 100%는 넘어섰어요. 즉 필요한 집은 대한민국 내에 이미 다 깔려 있다. 그러나 3기 신도시 홈페이지 가서 보면은 남양주 왕숙 1, 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시흥, 의왕 군포 안산, 화성 진안, 안산 장성, 과천 과천, 인천 구월이, 화성 봉단 3 더불어서 서울 주요 역세권 사업까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죠. 즉 주택 보급률이 103이 넘은 오늘날 집을 더욱더 때려진다라고 이야기하고 반면 출산율은 줄어들고 기업들은 탈대한민국을 하고 있다. 한번 잘 흐름 읽어보세요.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짙은 초록색깔 이 그려진 곳들에 전부 다 신도시를 엄청나게 때려질 것이고 오늘날 대한민국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러한 목소리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임대차법 옛날로 돌려놔라, 없애라. 그리고 1주택자 규제도 풀어야만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씨알이는 먹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지금 오늘날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비대면 디지털 전환 시대가 열렸죠. 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1년 남짓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흐름 타고 있고 이렇게 장비가 보급된 오늘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물건 하나 살 때 마켓 가서 사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상권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줄폐업이 일어나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이다. 심지어 상가가 너무나도 많이 텅텅 비기 때문에 일부러 숙박시설로 활용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요. 난리났던 줍줍도 안 팔리고 더욱더 싸늘해지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 부동산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규제를 조금 풀어줄 법도 하죠.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거꾸로 갑니다.
3억 전세 제출 반도 안 됐는데 이자 330만 원 더 내래요. 이건 한번 좀 내용 좀 읽어볼게요. 7월에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를 전세로 입주한 직장인 A는 시중은행에서 연 2.7% 금리로 3억 원을 빌렸대요. 전세자금 대출이고요. 이달 초 A씨가 금리 3.85%로 1.1포인트가 올랐고 그에 따라서 기존 68만 7,500원이었던 이자가 96만 2,500원으로서 27만 5천 원이나 늘어났다. 결국 1년에 330만 원이란 돈을 더 내야 되는 사정이 생겼다. 330만 원이란 돈은 직장인으로서 한 달 봉급 정도가 돼요. 한 가정에 최소 2명 이상 자녀나라고 이야기하고 이 나라 경제를 더욱더 살린다고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실제로 행동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더욱더 힘들게 하고 세금 많이 뜯어가고 이자 더욱더 많이 물리고 이 모든 베이스에 투기라는 명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 투기판 누가 만든지 모르겠다. 앞은 더 깜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월 달에 있을 대선 주요 후보자들이 기본주택 300조, 청년주택 90조 일단 던지고 보는 게 오늘날 추이고요. 일단 당선만 되고 보자 이런 뜻으로 어플이할 수 있겠죠. 연금은 사정없이 고갈이 되고 있습니다. 2055년 앞으로 35년이 지나면은 연금이 고갈된다고 말하죠. 더군다나 노인 빈곤율은 세계에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G5 평균보다도 월등히 한 3배 정도 높은 것 같아요. 오늘날 정보수도 연금을 내고 있지만 2050년경에 전부 다 고갈래 연금 오늘날 왜 내고 있는지 좀 한탄스럽기도 해요. 못 받을 연금인데 어차피 내가 왜 내고 있지? 누구 좋으라고 내고 있지? 이런 생각 안 잊을 수 없죠. 미래 세대 연금 다 이렇게 사이사이 갈라진 땅 밑으로 빠지고 있는 느낌 안 잊을 수 없네요. 자, 저랑 매우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이한준 전 경기도공 사장 3기 신도시 30년 뒤에는 재앙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의 핵심 내용이 정보수와 일치했어요. 인구는 엄청나게 줄고 주택 공급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들어간다면 나중에는 전부 다 도시가 슬럼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죠. 우리나라 주요 산업 영역 중에 하나인 건설업이 흔들릴 수도 있고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이죠. 앞으로 벌어질 일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급은 앞으로 늘어나고 수요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주택 공급이 많아지는 것은 기정사실, 수요가 줄어드는 것도 기정사실이에요. 인구가 줄기 때문에 집은 남아돌 수밖에 없다. 결론, 오늘날 이곳에 있던 가격이 아래로 빠져 하향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할 문제 두세 가지 정도 될 수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통일이라는 핵펀치 또는 많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털을 닦아주는 일들. 즉 단일 민족이 아닌 다문화 민족으로 바뀐다면은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진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2030년 아파트 1+1 시대 열린다라는 주제로 쭉 대화를 나눠봤고요. 영끌에서 어떤 분은 최근에 집을 사서 분노를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고 어떤 분은 10년만 기다리면 대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최적기는 언젠가 미래를 전망해 봤을 때 이러한 흐름, 대한민국의 강압적인 규제가 오늘날처럼 계속될 경우 시간이 지나면 집이 텅텅 비기 시작을 할 거고요. 나라에서 제발 집을 사달라고 호소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정권 정도를 예시로 들 수 있겠죠.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될 거고요. 앞으로 민간 대학이 모두 없어지고 국립대학만으로 학생을 커버 가능하다고 말하듯이 민간 아파트 싹 다 없어져도 오늘날 만들어지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공공 아파트만으로도 국가 운영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선을 넘는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과거 10년 전으로 돌아가 2022년 오늘날 마스크를 쓰고 사는 세상이란 설명을 하면 10년 전 사람들은 아마 뭔 소리야 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어느 곳에 가든지 QR을 찍어야 입장이 가능하고 휴대폰으로 화상전화를 하고 전기로 만든 자동차가 세상을 달리며 마트를 안 가도 상추나 생수까지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세상 10년 전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정보수 한 10분 넘게 쭉 설명을 들어보신 분은 그러면은 절대 집을 살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자연스럽게 뚜풀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고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2섹터 존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지역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내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곳이고, 서울 경기권에는 33개소가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정해졌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흐름 잘 읽고 꾸준하게 면밀히 검토하면서 나의 자산 총알 꾸준하게 모으셔서 최적기, 최적의 장소 선점해 보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